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낙동강 인근 지역의 농경지 침수 피해는 보에 가둬놓은 물의 수위를 낮추면 막을 수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도시인 포항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업계 전체가 재고 줄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봄 경북 지역의 대나무가 누렇게 변해 말라가고 있습니다. 고사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지난해보다 경기 수도 늘리고 대규모 이벤트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포항 야구장의 의미 있는 노력들을 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진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은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16도, 포항 11도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 찬 공기가 들어와 대구의 한낮 기온 9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 최근에 해드렸습니다. 보에 가둬놓은 물의 수위를 낮추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데 수자원공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과 인접한 칠곡군 양목면과 고령군 우곡면 일대 농경지 수백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해 담수 이후 지하수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관리 수위를 2에서 3m 정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수작물을 아무리 퍼도 원 수위를 안 낮추게 보여 말이지 효과가 없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전체 말을 들에 물이 담아가지고.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 수위를 해발 25m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정해놓아 양수시설의 취수구 높이를 이 기준에 맞춰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칠곡보의 담수와 관련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양수시설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리 수위를 2m에서 3m 정도 낮추게 될 경우 양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물 푸는 위치가 24원에서 23원 요 정도 도로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에서 칠곡보수 25.5에서 더 2m나 낮출 경우에는 취수가 불가능해가지고 수위가 내려가더라도 양수를 할 수 있으려면 취수 시설을 고쳐야 하는데 양수장 한 곳당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칠곡보와 관련이 있는 양수장만 4곳, 낙동강 수계 양수장 취수 시설을 모두 고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급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농민 피해를 막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 농민 피해가 계속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범어 내거리 지하 영어거리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체납한 영어거리 사업자에게 지난달 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달 말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어거리는 지난해 4월 문을 열었지만 점포 39곳 가운데 9곳밖에 입점하지 않아 사업자가 대구시에 관리비와 임대료 2억 원가량을 연체했습니다. 대구시는 범어 내거리 지하상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관광객 만여 명이 대구를 잇따라 찾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경남 청소년연맹 소속 청소년 9천여 명이 이달과 다음 달에 5차례 나눠 대구를 찾아 놀이시설 등을 이용하고 경남 스카우트연맹 소속 청소년 1,500여 명은 이달에 3차례로 나눠 대구를 찾아 3일 만세 운동길 등을 둘러봅니다. 광주 걸스카우트 소속 청소년 200여 명, 광주 우주소년단 소속 청소년 200여 명도 이달에 대구를 찾아 근대 골목과 방자유기 박물관 등을 둘러봅니다. 포항은 철강의 도시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업계 전체가 재고 줄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화물터미널. 철강제가 곳곳에 수북히 쌓여
차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생산량을 줄이면서 제때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이 선제 철강 제품은 만든 지 7개월이 넘도록 팔려나가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시뻘겋게 녹이 슬었습니다. 한 철강업체의 야적장입니다. 공장에는 제품 보관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올 초에 따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선 제품 보관 창고 등의 용도로 공장 턱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의 특수성상 현장에서는 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 없어 생산된 제품들의 재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고가 늘면서 철강업체들은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동국제강은 22년간 가동해온 포항의 후판 공장을 전격 폐쇄했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상당수 업체들은 감산 체제에 돌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은 지난해에 비해 16.4%나 감소했고 수출도 13% 줄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 일본 엔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까지 하락해 철강업체들의 재고 줄이기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거나 미리 투표를 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도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신분증을 갖고 부재자 투표소를 찾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지역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는 하양읍 사무소와 진량읍 사무소, 와촌면 복지회관과 암양면 사무소 등 4곳인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배한철 후보와 기호 4번 무소속 박임택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이인근 후보 등 3명이 출마했고 해당 지역의 선거인 수는 6만 8천여 명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대구 근대골목에서 거리 연극 3편을 선보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오늘 대구 중구 계산동 이상화 서상동 고택 앞에서 연극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첫 선을 보인 뒤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11시 정기적으로 공연합니다. 연극은 일제의회에 강제로 체결된 을산의학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국제보상운동과 개성학교와 신명학교 학생들의 3.1 만세운동, 조국을 잃은 울분을 시로 달랜 민족시인 이상화를 주인공으로 한 것입니다. 10월에는 연극 박태준과 청라언덕, 향촌동과 한국전쟁도 거리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올봄 경북 지역 대나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누렇게 변해 말라가는 것이 많은데 이 고사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야산에 군락을 이룬 대나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푸른색의 다른 나무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섬이래요. 이때까지는 안 이랬고요. 야, 섬이래. 뭐 저래 말은 뭐 시절이 안 좋다고 뭐 이래 돼. 대나무 죽으면. 인근의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대나무 숲을 베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대나무가 누렇게 변해버린 이런 현상은 이곳 문경뿐만 아니라 상주와 경주 등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혹독했던 한파가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이 춥죠. 그게 아마 뭐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생리적인 어떤 장애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렇게 변했다고 해서 대나무가 모두 고사하는 건 아닙니다. 5, 6월쯤 죽순이 돋아나는 시기가 돼야 고사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의 생육이 좋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대나무가 죽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정한 대구자원봉사 부의주간인 내일부터 오는 27일 사이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내일은 신천 둔치에서 청소년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원봉사 주간 내내 청소년과 주부, 어르신, 직능단체, 기관단체 봉사단들이 목욕봉사와 무료급식, 문화공연 등 다양한 릴레이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카네이션 바구니를 만들어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책사업 현장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가산업단지 현장 사무실과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공사 현장을 잇따라 들러서 추진 현황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당정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국비와 세계 에너지 총회 물포럼 개최 그리고 도심 노후공단 재생과 관련한 지원 건의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정 간담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참석 범위도 구청장과 군수, 구군의회 의장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야구 팬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 야구장이 올해도 프로야구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지난해보다 경기 수도 늘렸고 대규모 이벤트도 유치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클릭스포츠에서는 포항구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들을 짚어봅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화려한 개장 경기와 함께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던 포항야구장. 올해도 어김없이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펼쳐진 SK와의 3연전에 이어 다음 달에는 기아와의 주말 경기가, 또 7월에는 올스타전까지 유치한 포항야구장.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공기를 앞당겼기에 프로야구 시즌 중 개장이 가능했지만 그 대가로 추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야구 1군 경기가 펼쳐지는 야구장 가운데 가장 나중에 지어진 포항야구장. 여러 장점들 사이 사소한 아쉬움들도 함께했는데요. 대구야구장 신축에 있어서도 여러 고민들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홈플레이트가 틀어진 부분이나 펜스, 배수시설 등에서 보수 공사가 불가피했는데요. 잔디밭으로 꾸며진 외야 관람석이나 내야 관중석, 지붕 시유기와 같은 부분은 아직도 미진한 상황. 중계석, 기자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을 다시 손을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미비한 부분을 손을 대니까 또다시 이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대구구장도 이제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본구장이니까 더욱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 번에 이제 잘 지어서 또다시 이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과 대구 경북의 야구 팬들에겐 꿈의 구장이나 다름없는 포항야구장. 드러난 몇몇 문제점들을 수정하는 모습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본구장이라 할 대구구장의 형편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요. 포항구장의 노력은 대구야구장 신축의 여러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 야구장에 대한 절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분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00여 마리를 태운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돈사 400여 제곱미터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 추진과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대구 지역 30여 개 장애인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저상버스 확충과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 이 대구 지역에 미흡한 장애인 정책 추진과 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중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제공합니다. 우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휠체어와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장비를 몸에 꼭 맞게 만들어주고 우산을 쓸 수 있지만 무릎이 비해졌는 장애인에게는 발에서 허리까지 덮는 장비를 만들어줍니다.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대구에 살고 있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들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받아 경제 상황과 사회활동 정도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천농협은 어제 김천시 감천면 광길리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000여 제곱미터에 65억 원을 들여 만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지 유통시설이 없어 농산물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김천농협은 참외와 포도, 자두 등 연간 8,000톤의 농산물을 지파에서 출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낮 기온이 떨어져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7도 안팎,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14도에 머물겠고 봉화는 영하 1도로 어제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설악산을 제외한 모든 산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